안녕하십니까. 세부의 얻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엠셀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쉐입 토큰을 이용한 모션 벡터 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쉐입 토큰들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즉, 여기서 보이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별 같은 모양을 검출을 할 때 먼저 이렇게 그 쉐입 토 각각의 이제 쉐입 토큰들을 묶어서 이제 테이프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단어 정도로 이제 등록을 하고 그거를 이제 검출을 비교해서 패턴과 이제 비교해서 검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5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더 큰 RF에서 이렇게 별 모양을 검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검출을 하느냐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가장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는 이미지를 여기서부터 전부 스캐닝을 하면서 거기에 그 맞는 거는 전부 이제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뇌에서도 너무 이제 진짜 바보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어텐션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어떤 지점을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세일리언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일리언트 영역을 우리가 딱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그 패턴과 대조를 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텐션을 할 때는 이제 쭉 싹헤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탐색을 하는 과정이 이제 싹헤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탐색을 할 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 같은 거를 찾을 때 이제 5개의 이제 테이퍼 형태의 이 워드 단위의 이제 쉐입 토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서 5개를 여기 5개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큰 RF로 이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탐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언어 같은 데서도 보면은 잘 모르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는 단어 애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눈에 보이죠. APPL이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APPL이 이게 애플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개는 APPL이 5개의 철자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고 그게 이제 별 모양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플럭시너시나일 리파이리피케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영어에서 가장 긴 단어예요. 27자 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재물이나 사물 같은 거 이제 뜬구름 보듯이 한다. 이제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런 거에 어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 볼 때 이게 한눈에 보이겠어요? 단어가 길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제 모르겠으면 F, L, O, C, C, I, N, A, U, C, I, N, I, H, I, L, I, P, I, L, I, F, I, C, I, C, A, T 이런 식으로 쭉 보면서 플럭시, 넋시, 나이히, 리파이리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슬로우 띵킹이 있고 패스트 띵킹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슬로우 띵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게 5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읽어가면서 이제 뜯어 맞추는 게 슬로우 띵킹이고 즉 패턴화 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띵킹 같은 경우는 이게 금방 보면 이거 플럭셔널 리팔리피케이션이네 라고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익숙한 패턴은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보면 딱 보이는 거죠. 이거 고니가 하늘 날아가는 모양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보이는 건데 이거를 한눈에 이제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익숙한 패턴도 위치가 맞추려면 이렇게 이걸 페이즈라고 그러는데 위치를 맞추려면 여러 번을 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싹해드 이제 로 이제 맞춰줘야지 돼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따라락 떠, 그러니까 이 별에서 이 별로 가는 걸 이제 싹헤드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페이즈를 싹 맞추는 거, 이제, 특별, 또 소별해서 이제 마이크로 싹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떠한 익숙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요거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자기가 맞는 패턴하고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패턴이라는 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회전이 됐을 때는 회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에 이제 크기도 맞춰야 되고, 이제 그 페이스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춰줘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살펴보면은 전에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어텐션은 이제 엔다저너스하고 엑사저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외부적인 영향의 외력에 의한, 그러니까 외인에 의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그 엑사저너스만 이제 살펴보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어텐션을 하는 게 이제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모션 벡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움직임이라는 거가 이제 어텐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모션 벡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세 개도 역시 맞추려면은 크기하고 페이지가 필요해요. 이제 색깔, 두 번째 색깔이죠. 근데 이건 정지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과의 크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허라이젠털 이제 RF를 맞춰보면서 하는데, 그 허라이젠털 RF를 맞춰보면서 하기 위해도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사케드 같은 어떤 그러한 이게 페이즈를 맞추는 작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거리,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어텐션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서 요쪽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허라이젠탈 RF를 적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배경이 거의 단색인 경우에서 가운데만 이제 좀 복잡한 물체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지 영상인 경우는 이거 세계적인 걸로 이제 맞추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어텐션에 이제 줄을 이루는 게 이렇게 움직임이고, 이 움직임에 의해서 시즌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움직임에 의해서 패턴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움직임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움직이면 이거는 하나의 같은 물체다 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패턴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쉐입 토큰이라는 그걸 가지고 모션 벡터를 어떻게 이제 잡느냐라는 건데, 이제 뇌에서는 모션 벡터는 이제 쉐입 토큰 단위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 쪽에서 담당하는 모션 벡터 쪽에서는 보통 블럭 베이스로 잡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잡는 거죠. 키포인트가 결국 이렇게 어떤 여러 개의 에지가 같이 이제 묶이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이제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태까지 잡아왔어요. 블록 와이즈하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는 거는 쉐입 토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벡터라는 거는 결국 패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엠셀에서 이제 패턴을, 그러니까 쉐입 토큰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패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쉐입 토큰 단위로 잡아야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쉐입 토큰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캐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패턴의 어떤 한 시그니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그니처 부분들하고 이제 패턴의 이제 모션 벡터를 잡는 키포인트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이제 모든 RF마다 이제 패턴과 비교를 해봐야지 돼요. 이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진짜 티디어스한 작업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편해요. 이게 MV가 모션 벡터가 나오는 영역으로 그쪽에서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하고 호라이젠탈 RF죠. 그 다음에 페이즈하고 사케드를 병행하면서 패턴하고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MV가 있는 경우는 어텐션 위치를 MV가 있는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션과 패턴과의 관계가 이제 나오는 건데, 아까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뇌에서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는 게 어떤 패턴을 만드는 조합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셀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셀이라는 거는 와회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단한 선분을 탐색하는 거가 심플 셀이고,
그 심플 셀들의 페이즈를 오화시키는 게 컴플렉스 셀이고, 그 오화된 어떤 그러한 선분들, 이러한 선분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모션이 같은 면에 해당되는 모션, 그러니까 모션이 같은 면들을 한꺼번에 묶는 거가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런 어떤 이 계단 같은 어떤 그러한 뭐 소파 비슷한 모양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모서리들이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러한 모서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션 벡터가 같아요. 그죠? 모션 벡터가 같으니까 뇌에서 판단하기에 여기에는 작은 RF에서의 모션이 같으니까 그거를 두 개씩 합쳐가지고 같은 거를 묶이는데, 여기서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중간을 패스를 하고 여기서 서브젝티브 컨투어가 작동이 돼가지고 일로 직접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에 보면은 이제 요게 안쪽에 이제 쉐입 토큰이 자리하겠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코너로 표시되고 여기 된 거는 뭐냐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죠? 근데 이 키포인트들을 잡아서 이제 모션 벡터를 측정을 하는 건데, 그 모션 벡터라는 것 자체가, 이 키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쉐입 토큰의 어떤 그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모션 벡터들이 같은 어떤 그런 거를 점점 큰 RF, 이게 호라이젠탈 RF죠. 호라이젠탈 RF들로 이제 계속 엮어가면서 하나의 이제 큰 패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패턴화가 돼서 등록이 되면서 이러한 패턴만 보면 금방 어떤 이러한 코너들이나 이게 쉐이프 코너 중간을 이제 하나하나 아까 맨 처음에 긴 단어 플럭스너시나 리파리피케이션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금방 이제 패스트 띵킹처럼 요거 옛날에 봤었어. 그러니까 요게 금방 잡히는 거예요. 이제 요게. 그러면 요런 거를 이제 다시 요런 거를 이제 요런 패턴이 등록이 되고 요런 패턴이 여기 입력된 패턴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하고 페이즈를 또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크기는 뭘로 잡아요? 호라이젠탈 RF로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즈는 사케드로 잡는데, 결국 이제 페이즈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이크로 사케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케드로 이제 이용해서 잡는데, 그게 이제 페이즈가 조금씩 이제 다른 것들이 있겠죠. 뭐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게 약간 여기서 잡힐 수도 있고, 여기서 잡힐 수도 있고, 여기서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사케드로 위치를 조정해서 이게 잡히고 나면은 요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다시 또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컴플렉스 셀로 이제 다시 묶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요게 A라는 위치에서 요 모양이 잡혔고, 요건 B라는 위치에서 잡혔고, 요건 C라는 위치에서 잡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잡혔을 때 요거 세 개는 전부 다 뭐죠? 사케드를 이용해서 요게 패턴이 매칭이 된 건데, 요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요게 1mm씩 요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인식으로 패턴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크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같은 거는 전부 이제 컴플렉스 셀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 세 개가 잡혔다 그러면 요거 세 개가 다시 연결해가지고 뒤쪽에 뭐가 있어요? 컴플렉스 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패턴이 매칭이 되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의 패턴 매칭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잡는 거죠. 그 패턴은 뭘로 잡죠? 호라이젠탈 RF, 버티컬 RF, 그 다음에 이제 사케드 이런 걸로 페이즈를 잡아서 만들고, 그거를 전부 이 패턴 매칭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항상 컴플렉스 셀, 오화회로가 붙어요. 그 오화회로가 붙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부 다 오화회로가 붙는 거예요. 오화회로가 붙고, 다시 또 요게 패턴 매칭이 되고 나면 여기서 또 오화회로가 붙어서 그 다음은 넘어가고, 또 여기서 또 더 큰 패턴 매칭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오화회로가 해서 조정을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턴 오화, 패턴 오화, 패턴 오화. 그러니까
항상 그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그 알파 같은 디비에이션이 있는 경우는 항상 컴플렉스 셀이 중간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범퍼 역할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오류들은 전부 그 뇌에서 전부 커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약간 좀 이야기가 빠졌는데, 그래서 하여튼 간에 모션과 이제 패턴과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션 벡터의 매직 어떻게 그 매칭 영역인데, 이거는 이제 쉐입 토큰에서 이제 그 아까도 그러니까 원주하고 두께를 이용해서 그 쉐입 토큰, 그러니까 모션 벡터를 이제 검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인데, 요게 요런 것들이 전부 보면 여기 점 있는 것들이 전부 이제 그 중심이죠. 전부 이제 그 뭐냐 그 쉐입 토큰들의 이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쉐입 토큰들의 그 원주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 알파, 그러니까 그 이거를 두께를 정해서 요게 하얗게 표시된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션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왜냐하면은 요게 하얗게 표시된 그 영역 자체가 전부 그 이 물체에 요게 엣지죠. 요게 엣지 중간, 그러니까 경계선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쉐입 토큰이라는 거는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에 가장 맥시멈 원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 맥시멈 원들에 있어서의 원주는 항상 요게 그 뭐죠? 그 엣지의 그 경계선을 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엣지의 경계선을 건드린다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전부 그 뭐 패턴의 시그니처 포인트들하고 맞게 이걸 전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포인트들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이제 키포인트잖아요. 그 키포인트를 다 이 하얀 그 원주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주에 대해서만 탐색을 해보면 이게 모션 벡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쉐입 토큰당 전부 모션 벡터를 구해서 그 모션 벡터들을 전부 그 패턴화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합성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그 모션 벡터를 이제 움직임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션 벡터가 어떻게 구해지나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세부 39에서 이제 모션 벡터를 검출한 거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키포인트를 이용한 거였죠. 그래서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검출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신호등이 바뀌니까 이제 오토바이가 쭉 앞으로 나가는 이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동차가 앞으로 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옆으로 가는 병진 운동인 경우인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앞으로 좀, 자동차가 이제 확대되는 앞으로 오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모션 벡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쉐입 토큰으로 구해보면은, 이제 모토바이죠. 병진 운동 같은 경우에서 이제 모든 쉐입 토큰에서 검출을 한다.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뭐 크기가 이제 이거의 2배죠. 이거는 이제 미들 옥타브예요. 그래서 크기가 2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은 전부 낮은 해상도에서 흑백 이미지에서 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흑백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들 옥타브 넘버 1이고 이건 미들 옥타브에서 프레임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이제 디퍼런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 사이에 오토바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미들 옥타브에서 이제 쉐입 토큰별로 이제 호라이젠탈 RF 넘버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기가 이제 넘버 2보다 이게 이제 쉐입 토큰 크기가 자잘자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구하려면 쉐입 토큰을 줄여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어깨 부분하고 머리 부분이 전부 이런 식으로 이 이렇게 나가죠. 여기 윈드쉴드 앞쪽 부분이 이제 있는 거 보니 이게 나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RF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좀 큼직한 어떤 그런 모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로우 옥타브에서 보시면은 아주 뭐 적나라하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앞에가 딱 쭉쭉쭉 보고 나머지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쭉 나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MV는 이제 쉐입 토큰이 바인딩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쭉 그 허라이젠털리 이제 바인딩이 되면서 어떤 물체를 형성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 모양도 형성을 하고 여기 헬멧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오토바이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 모션 벡터도 같이 묶이는 거예요.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이 모션 벡터들이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로컬한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면 오토바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모션 벡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패턴을 합치면서 그러니까 머저리티를 추출을 하는 거죠. 모션 벡터 중에서. 그래서 머저리티를 추출을 하면서 전체적인 모션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적으로 모션 벡터에 따라서 패턴을 묶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셀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텐션 작용하고, 그 다음에 모션 벡터, 패턴을 만들면서, 패턴을 이제 대조를 해보면서, 모션 벡터까지 동시에 이제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전체를 가지고 물체를 묶어나가는 계속 어떤 그 아이터레이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그 옥타브적인 면에서의 아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거 전체를 오토바이만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과정을 이제 M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확대되는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확대가 되니까 디퍼런스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테일은 똑같은데 여기서 디테일을 보시면은 여기서 그 오른쪽에 여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왼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디테일이. 여기서 보시면은 좀 적나라하게 나오죠.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좀 크게 되고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앞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션 벡터가 형성이 돼서 이 자동차가 약간 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는 요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좀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약간 이제 그 뭐 크게 좀 줄어들었지만 다른 쪽하고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좀 여기는 좀 움직임이 작아요. 여기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아까 그 오토바이처럼 확 나가는 그 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스몰하게 이제 그 작게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돌아와서 좌회전하는 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출발하면서 움직임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모션 벡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회전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 바람개미가 이제 회전하는 경우 이제 디퍼런스는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이 축에 있는 쪽하고 이쪽에 바깥에 있는 쪽하고 모션 벡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르면 늘 보시면 여기서는 대체적인 모션 벡터는 나오는데 이게 그 약간 디테일하게는 약간씩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바탕에 이렇게 그 이 줄무늬가 이렇게 쭉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줄무늬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줄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서는 없죠. 왜냐면 이게 로우 패스 필터를 가면서 이게 뭉개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데 이 줄무늬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제가 스레시홀드를 적용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낮은 어떤 그러한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엣지로 판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스레시홀드를 이제 적용을 안 시키는 이유는 좀 더 투명하게 모든 거를 이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왁구를 생각을 해서 나중에 어떤 이 스레시홀드를 뭐 한 큐에 적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스레시홀드라는 것 자체가 값이 픽스가 되면 어떤 그런 거는 스레시홀드가 아니에요. 근데 뇌에서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그 어떤 피곤할 때 다르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침침할 때 다르고 그런 경우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그 스레시홀드가 그 나잇 비전 다르죠, 데이 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다른 건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거가 이제 그 반응하도록 이제 센서가 워낙 많잖아요. 그게 반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센서가 이제 스레시홀드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스레시홀드를 작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 시스템와이즈하게 결정을 하려고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일렬로 이렇게 쭉 이게 줄무늬가 이렇게 간 건데 줄무늬가 간 곳 쪽에서도 이게 사실은 보면은 그 뭐죠? 이게 뭐 솔리드 칼라죠. 그러니까 그냥 단색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모션 벡터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줄무늬 방향으로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줄무늬인 경우에서는 모션 벡터를 구할 때 사실은 아래 위쪽으로 움직여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패턴이나 여기 패턴이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를 이제 고르는 식이기 때문에 어떤 가장 작은 쪽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각 방향으로는 움직이진 않지만 아래 위쪽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로 이런 나온 경우에는 줄무늬의 평행한 모션 벡터들은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로우 옥타브 RF에서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줄무늬 같은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쭉쭉 나오죠. 여기서 보면 줄무늬에서 이제 패턴들이 나오는 건데, 이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 부분을 보시면은 계속 이제 돌아가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쭉쭉쭉쭉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 벡터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는 이제 로우 옥타브에서 모션 벡터를 가지고 이제 맞춰가면서 디테일하게 이제 점점 이제 그 모션 벡터들을 작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이게 모션 벡터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눈은 깜빡거릴 수 있거든요. 입도 뭔가 말을 하면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로우 옥타브 여기서 이제 그 캐치가 되겠지만 눈이 깜빡이고 입이 움직이고 그러는 거는 점점 미들 옥타브나 하이 옥타브 쪽에서 모션 벡터가 따로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눈, 코, 입은 사실 얼굴을 가진 어떤 다른 오브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오브젝트들이 이제 그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옥타브 그리고 모든 RF에 대해서 모션 벡터를 검출을 해서 그거를 합성을 해서 움직임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